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해외 선물의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과연 차트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KR선물 전략사업본부 조종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유로화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좀 마리오 드라기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런 발언에 따라서 유로화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유로가 좀 추세적으로 음봉 캔들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할 때 좀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유로 10분봉 차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향 추세가 갈 때는 반드시 이러한 되돌림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하락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하락이 시작되는 이 지점부터 끝나는 이 지점까지의 하락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하락폭의 50%,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치면 1.1381, 네, 1.1481에서 매도 포지션 잡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예,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면은 또 다시 한번 유로가 보시는 것처럼 음봉 캔들을 연속적으로 그리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 폭의 50% 정도인 1.1353, 1.1353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신 후에 매도로 진입 후에 이 하락에 대한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정말 그 하락을 한 이후에 절반가량 올라오고 하락한 이후에 절반가량 올라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네, 캔들의 어떤 추세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유로화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한 후에 어떤 상승 되돌림, 보시는 차트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하락 후에 상승 되돌림 현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유로나 금, 다른 기타 어떤 상품들보다는 특별히 유로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하락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것도 투자의 어떤 좋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좀 쉬워 보이네요. 네. 뭐 쉽진 않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그 국제유가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 국제유가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일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오펙 학술회의에서 좀 특별한 유가를 올릴 만한 이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번 주 유가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트 보시면서 이제 크루드 오일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크루드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가 라인 위에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이평선이 주요 이평선, 121선, 이런 61선, 이런 주요 이평선이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평선을 단번에 뚫는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원유 공급 과잉과 더불어서 매도 세력이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그 전망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평선을 제대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하락 쪽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하락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그러한 어떤 투자자들의 하락 심리가 실제 이제 차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45.00 이런 라인처럼 뒷자리 00 가격대를 뚫으면서 하락이나 추세 신호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큰 폭의 하락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으나 상승을 하기는 했으나 45.00을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실리기는 했으나 이제 어떤 상승으로 계속 이어갈 만한 어떤 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은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네,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앞선 코너에서도 유가는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놨는데 차트로 확인을 해도 유가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S&P 500의 흐름을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볼까요? 네, S&P 500은 이제 중국과 유럽발 훈풍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특히 다른 날보다는 22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 저희가 박스권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역시 좀 FOMC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실시간 차트인데 일단 22일 날 이제 유럽발 훈풍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이제 S&P가 두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애플이나 화이자, 어떤 트위터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FOMC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지금 레벨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시되 주요 가격 라인을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네. 2052.00 네, 2052.00을 하향 돌파 시에는 관망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예. 때로는 이렇게 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까지 봤는데 금 가격이 어땠는지 차트로 설명해 주세요. 네, 금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달러의 가치에 연동되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 동결 가능성은 보였지만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이 좀 강조가 되면서 상승폭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그럼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길게 그어봤는데요. 네. 예, 저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추세선 보시는 것처럼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분봉 차트로 보셔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중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승의 시도는 있었으나 달러 강세로 재차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좀 보면 일단은 51선 부근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전 중으로는 이제 음봉을 따라서 51선 이평을 이제 상향 돌파했고 또한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 들어서 중국에 조금 기업이익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51선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화와 그리고 원유 거기에다가 S&P 500과 금 차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도 확인해봤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KR 선물 조종현 연구원과 함께 이 KR 선물의 해외 선물 시장 차트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